안녕하세요. 손상 개미TV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무너졌어요. 뭐 크게 무너진 건 아니고 일단 조정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자, 다우 산업이 0.38% 정도 밀렸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이렇게 일봉에서 5일선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최초 5일선을 이탈할 때가 아무래도 조금 안 좋죠.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가 어제 5일선 밑으로 살짝 밀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꼬리 달고 다시 반등해줘서 이렇게 5일선 근처에 올려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보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갔죠. 다우존스 그동안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또 차익 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우리나라 지수 있지만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중요한 변곡점 같은 게 생기는데,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죠. 저런 자리를 이탈하게 됐을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또 이제 박스권 하단 이탈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점 하단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꼬리를 말고 돌아서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 나스닥은 이제 이 조정받는 그 중이었었어요. 2월 16일 날짜에 이제 이렇게 밀렸었죠. 떨어지면서 5일선 이탈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거는 이 황금일선, 이 22일선 이걸 잘 타고 올라가죠. 이때부터 계속 이렇게 12월 달부터 잘 타고 올라갈 때 이걸 찍었고, 어제 꼬리 달고 돌아섰는데 플러스 열차 7% 떨어졌지만 지켜줄 자리는 좀 잘 지켜준 형태입니다. S&P 500은 이제 어제 그 5일선을 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았는데, 이 친구 역시 중요한 자리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 이 변곡점의 끝에 이렇게 매물대 이 공간을 뚫은 거기 때문에 이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 상황은 괜찮고, 이 미국 지수나 이런 게 우리나라 지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어제 좀 떨어져서 한번 종목 살펴보기 전에 가볍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진 잠시만 보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하고 녹십자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상장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지금 계속 우하향하고 한번 반등을 줬다가 또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식 언제쯤 반등할 거고 어떻게 어느 시점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 제약주의 하락이 너무 깊어서 이 녹십자셀이 만만치 않게 떨어지고 있죠.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자, 이 상황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보면 상장하면서 꽤 핫했었죠. 21년도 1월 달에 저번 달에 상장을 했는데, 자, 일봉에서 일단 주봉이나 월봉에서는 어떤 큰 변곡점이라는 걸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일전 쌓기가 좀 애매한데, 다음 주에 이제 5주선이 최초로 생기겠죠. 한 4주, 5주가 지나면 이제 그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게 5주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생기겠지만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상장해서 이제 이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해서 많이 밀려 있는데, 자,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떤 평균적인 가격을 지닌 이 5일선, 그리고 5일 동안 평균 가격이죠. 이런 선들이 이렇게 산을 그리게 되고 이렇게 언덕을 그리게 돼요. 자, 근데 이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떨어지고 2월 4일에 저점을 찍으면서 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5일선이 탁 꺾이면서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이 하나 생겼는데, 두 번째 반등할 때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돌아 나갔으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차트가 그려졌을 건데, 다시 한번 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밑으로 밀렸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지지선 하나를 다시 찾아야 돼요. 주식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만 없듯이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반등할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30분봉을 보면 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돼요. 이 30분봉을 보시면 이 상장에서 급하게 상승할 때를 제외하고 두 번째 반등할 때가 이렇게 2월 4일이었어요. 2월 4일 날 이렇게 30분봉에서 21선 회복해주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 나갔죠. 이 21선이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30분봉에서 노란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황금상 일선 회복해주고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그 30분봉에서 한 3번 정도 이 자리를 못 뚫은 쓰리봉이 생겼어요. 차일 차트는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이나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일봉에서도 이렇게 쓰리봉이 생기고 무너지면 많이 무너져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자, 일봉에서도 이렇게 쓰리봉이 생기면 이걸 깨고 무너졌다. 그럼 많이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분봉에서도 똑같죠. 분봉에서도 이렇게 쓰리봉, 월봉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쓰리봉에서 중요한 고점 몇 번 못 들다 보니까 쭉 밀렸는데, 자, 이제 밀렸으니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황금일선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요. 즉, 이 주식은 이렇게 보면 최초에 상장했을 때 이렇게 상장해서 급상승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언제부터 거래량이 터졌냐면 분봉상 이때 2월 5일 이때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해서 이 갭을 띄워놓고 올라갔죠 이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분봉상 이 대량 거래가 실현된 다음에 최고 저가가 바로 이 가격이에요. 자, 이 가격 밑으로 깨지면 안 돼요. 이 가격 밑으로 깨지면 최저점 21,800원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21,800원을 찍고 돌아설 수 있을 때 바로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 저가인 22,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직 이 30분 봉상에서 이렇게 5일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일선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21선 돌파, 즉 이때처럼 이 2월 4일에서 2월 5일처럼 이 황금일선에 올려놓고 완전히 이렇게 장악을 해야 쭉 우상향을 하는데, 아직은 장악하기 전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이라도 갭 띄워서 장악을 하게 되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황금일선 회복해 주는 게 먼저 급하죠. 자, 이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이 화장품 관련주죠. 그 1988년에 설립됐고요.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색조 화장품 또는 스킨케어 제품 등에 들어간 이런 화장품 원료들을 만들고 있어요. 로레알하고 샤넬 알죠? 이런데 이 글로벌 기업의 화장품 원료를 납품하고 있고요. 매출의 70% 이상이 거의 수출에서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반해서 먼저 수급이, 주식은 항상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올리려는 주체 세력들의 행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날 2월 4일날 장 끝나고 2월날 갭을 띄워서 올려놓은 이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지켜준 저점인 이 자리를 분봉해서 잘 지켜줘야 되고, 이 자리의 가격은 저가 기준으로 22,500원이에요. 22,800원이니까 다 와가죠. 따라서 22,500원을 일봉으로 이렇게 끌고 오면, 자, 여기가 되네요. 이 2월 5일의 저점, 꼬리, 이 자리 꼬리의 의미를 갖고 여기서 돌아나가 주고 양봉 뜨고 이렇게 해줘야 다시 한번 반등하고요. 일봉에서 만약에 주식 어쨌건 예상을 하고 사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완바닥, 이날이죠. 이렇게 완바닥, 두 바닥, 쓰리 바닥을 잘 그려주게 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지지선을 자꾸 깨고 내려오게 되면 하향의 길을 걷게 돼요. 자가 중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중이니까 일단은 지지할 자리 지켜주고 바닥을 다중 바닥을 여러 번 그리면 그만큼 그 자리에서 누가 잘 지켜주는 게 확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었다가 그럴 때 매수하셔도 되고요. 또 이 종목을 매수하거나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이 지지선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걸 천천히 경계감을 갖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녹십자셀인데요. 제약주가 조정이 깊긴 한데 끝도 없습니다. 이 제약주가 조정 중에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더 밀리는데, 이 녹십자셀 같은 경우 월봉을 보시면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지금 이 저가에 매수해 놓으면 크게 이렇게 무너질 주식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을 이탈했어요.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게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즉 매물대가 되는데, 이 매물대를 맞고서 언제 받았냐면 이렇게 선을 거놓으면 20년도 12월 달에 돌파하고 1월 달에 안착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안착을 해야 이제 올라가는 건데 두 달에 걸쳐서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는 저항선이 돼요. 저항선이 있듯이 지지선도 있겠죠. 자, 이 녹십자셀의 지지선은, 녹십자셀은 완바닥, 투바닥 이런 바닥 개념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다중바닥을 잘 그렸죠. 즉 단단하게 누군가 지지해 준 거예요. 그러고서 제약주의 조정과 함께 두 달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을 이탈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이번 달이 안 끝났고, 또한 5개월선과 10개월선의 간격이 가깝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식견선까지 잘 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식견선까지 툭 밀리게 되면 일봉에서 살짝 찍고 돌아가는 이런 양봉 하나가 뜰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지표가 안 보이기 때문에 5일선 타고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 거래량이 터져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자, 이 거래량이 이 높은 데서 터진 게 아니고 이 월봉 물론 떨어지긴 중이긴 한데 이렇게 밑에서 터진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친구는 이 주식을 누군가 팔고 나갔다고 보기엔 어렵고 매집봉으로 보이는 게 객관적인 판단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봉이 만약에 이게 월봉 높은 데 생겼다면 불안하고 찝찝하겠지만 이게 중간에서 터져 들어오고 밑에서 하단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월봉 바닥에 살 때 이런 매집봉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직은 제약주가 원체 무너지고 있고 또 연기금이라든가 기관들의 매도세가 거세기 때문에 반등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10개월선 자리가 일봉상에서는 이 정도쯤 될 거예요. 자리적으로 보면 이 정도 가격대쯤 되는데 여기서 바로 빨갛게 양봉을 띄워놓고 5일선 회복, 돌파, 안착. 아직은 5일선 회복을 돌파해서 안착해 준 적이 없어요. 즉 1월 28일부터 이렇게 매집봉도 들어오고 급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도 종가상 5일선 위에 올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죠. 자, 그러니까 종가상 5일선 위에 올려놔야 되고 21선 돌파 안착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자리에 이 주식을 안정감을 찾게 되고 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게 돼요. 주봉에서 그렇게 되면 5선을 회복해 줄 건데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그러니까 5주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이거 선으로 그려놨다 약간 편해요. 이 5주선의 이탈은 중기 추세의 하락의 조정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는데 이 조정이 끝나려면 거꾸로 5주선을 회복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 20년도 8월 달에 5주선을 깨면서 쭉 밀렸죠. 근데 11월 달에 이렇게 회복해 주면서 올라갔듯이 이 친구도 5주선을 회복하는 이렇게 11월 6일처럼 회복해 준 빨간 양봉이 뜨고 이렇게 조금씩 회복해 준다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런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제약주의 조정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해서 지금 우리나라 코닥 지수가 사실 이 제약주가 좀 올라가야 좋은데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제약주 전체적으로도 약간 힘을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아침에 간단하게 이 현진뷰티 사이언스하고 녹시잡 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